괜히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 그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젊은 네가 무슨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냐고. 부모님이나 데리고 산 거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관점 어디서 배운 거냐고. 아마 제가 좀 보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저한테 사석에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팀원이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뭐 제가 그 보너스를 주는 규정을 제가 짠 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의 뭐 경영자도 아니었는데 내가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지? 때문에 떠나는 거야.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도 감정이 이렇게 뭔가 꺾여 있구나, 뒤틀려 있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아니었어. 그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아까 있었던 그 부조화를 좀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서원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불편해하는 상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마시자, 뭐 하자 이렇게 팀원들을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불러다 대화를 하시는데 한 번 이제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시더니 개인적인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혼하고서 어떻게 신혼생활을 보냈냐. 제가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괜히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젊은 네가 무슨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냐고. 부모님이나 데리고 산 거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관점 어디서 배운 거냐고. 자, 제가 되게 당황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분하고 일화가 참 많은 게 있는데 한 번 또 제가 이제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잖아요. 근데 서로 금액이 공개되진 않는데 아마 제가 좀 보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저한테 사석에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팀원이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뭐 제가 그 보너스를 주는 규정을 제가 짠 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의 뭐 경영자도 아니었는데 내가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지?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공감해주고 약간 미안해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저도 좀 더 인간관계에 미숙했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분하고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두 케이스 모두에서 제가 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뭐 고객을 상대하는 그 접점이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자기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정 노동자가 어떤 영업직이나 상담직이 아니더라도 저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모든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일정량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로 인해 많이 피로해지기도 했고요. 실제 직장에서 마케팅이나 영업이 아니더라도 떠나는 직원들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떠날 때 보통 뭐 직무가 안 맞는다, 개인적인 사항이 있다 몇 가지 둘러대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관계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게 되면 우리 직원들 왜 떠나는지 너무 궁금하다, 말을 안 한다, 조사해서 너무 뻔하다. 제가 그때 이제 농반 진반으로 해주는 이야기는 너 때문에 떠나는 거야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네가 지금 그걸 고민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말은 너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일 텐데 아마도 다른 사람도 있지만 너하고 불편한 것도 있었을 거야 라고 좀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감정 노동이란 용어가 처음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된 배경은 1980년대부터 미국의 사회학자인 엘리 러셀 혹실드에 의해서였습니다. 이게 뭐 어떤 학문적인 정의를 놓고 보게 되면 타인을 위해서 내 감정을 강제로 통제하는 행위예요. 내가 상대에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나 거래 관계에서 핵심, 이 거래의 주된 요소가 어떤 이성이나 논리,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뒤바꿔서 숨기거나 어떤 대응해 주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은 피로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내가 원래 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A인데 마치 B를 느끼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뭐 인지적인 부조화, 특히 감정의 부조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 감정의 부조화가 인간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안 맞는 건데 왜 나는 이 안 맞는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치는 게 굉장히 강화됐을 때 또 이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번아웃, 직무상 탈진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직무상 탈지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직장인들 중에 많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일이 많죠. 하지만 탈진하는 사람과 좀 행복하게 근무하는 사람, 둘의 차이를 보게 되면 사실 업무 양적인 차이보다는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나의 감정이 훼손되지 않고 존중되느냐, 이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천적인 노력은 전 사실 노동자 개인보다는 직장 주체, 경영자한테 있다고 봐요. 직장의 업무 환경이나 프로세스나 문화가 개선이 되어야 하죠. 근데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걸 손댈 수 없는 그냥 노동자나 구성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개인 차원의 개인층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팁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내 감정이 지치는 거잖아요. 지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육체적으로 힘들 때 잠을 자거나 또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소화를 통해서 뭔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적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신이 육체하고 연동되어 있잖아요. 정신적인 힘듦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육체적인 활동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정신 힘든 거를 잊게 하거나 다른 생각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건, 정신이 지칠 때 보통 육체도 같이 지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체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좋은 음식 드시고 휴식 취하시고 하면서 잘 회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게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교류할 수 있는 존재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직장 동료건 친구건 간에 그 감정을 이렇게 또 다독거리는 거. 그래서 저는 뭐 근무 끝난 다음에 직장인들끼리 맥주 한잔 하면서 그 관계의 어떤 안 좋은 관계 핵심이 되는 존재들이 있죠. 악성 고객들, 뭐 거래처, 특정한 상사들 막 흉보는 거.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감정이 이렇게 뭔가 꺾여 있구나, 뒤틀려 있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아니었어. 그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아까 있었던 구조화를 좀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관점을 약간 틀어버리는 겁니다. 고객이건 뭐 거래처건 팀장이건 간에 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말도 안 되는 화를 내거나 이상한 사항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그냥 상대방, 이 사람을 정상이 아닌 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정상이면 이 정상적인 사람이 내뱉는 모든 안 좋은 감정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비정상이야, 상대가 나한테 이러는구나. 따라서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비정상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아픈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치료사이다, 이렇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치료사라고 해서 그 감정을 다 나한테 담아둘 필요는 없거든요. 이건 내 원인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버려버리세요. 그러니까 그한테 받아낸 감정을 품지 말고 버려버리시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치료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육체적, 정신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시고, 두 번째는 감정 노동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약간 바꿔서 상대가 정상, 내가 비정상, 이게 아니라 상대는 정상이 아닌 아픈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상대가 던진 좋지 않은 감정을 옆으로 버리시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